자, 오늘까지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하고 저 수능 중 또 나머지 다 있는 거지. 자, 정규분포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가 구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확률 분포의 이름이 연속 확률 분포일 때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가 정규분포야. 이상 확률 분포 중에 하나를 대표하는 게 이항 분포였던 것처럼 정규분포라고 하는 내용도 확률 변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구간으로만 지정이 될 거고, 그 구간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의 확률을 대응시키는, 그러니까 변수의 확률이 대응되는 걸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수가 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정규분포라는 건 일단 변수가 실수 전체예요. 일반적인 연속 확률 분포에서 지정된 변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 오늘부터 지난 시간에부터 했던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정규분포라는 것도 변수가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실수 전체이다. 또
또한 그 실수 전체를 구간으로 하는 이제 면적으로 확률을 읽을 건데 그 면적을 읽을 때 사용해야 되는 함수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의 내용은 뭐라도 좀 보겠습니다. 대신 어쨌든 함수식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모양의 함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으니까 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어떻게 그려지느냐? 좋은 모양처럼 그려진다. 그리고 그 종의 정가운데 축의 역할을 하는 지점이 바로 그 평균 위치가 되더라. 또한 믿어야 돼.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축과 확률 밀도 함수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공간의 면적은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면 저 면적은 1이 되는 게 맞겠죠. 이 전체 면적은 1이 되는 게 맞아요. 됐나? 그래서 지금 봐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속 확률 분포를 변수가 구간인데 구간이 실수 전체 그리고 그 실수 전체에서 사용해야 되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런 연속 확률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부를 거고 그 정규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n,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되는 식이 주어진다면 연속 확률 분포보다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도 정규 분포라는 녀석이겠구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종처럼 그려지겠구나. 종의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 그 종의 정 가운데 위치에 그 변수의 평균인 m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연속 확률 분포를 대표하는 정규 분포라는 것도 확률을 읽어내는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확률 한번 시작해 보자고. 이걸 묻는단 말이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읽어달래.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어딘가지 이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 문제의 정답을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은 면적으로 읽어준다는 거 당연한 거야. 이걸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면적으로 읽어주면 돼.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정적분을 신나게 배웠고 물론 시험 범위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나갔던 마지막 진도가 정적분이었죠.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그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이 기껏 해봤자 다항함수 정도였어. 다항함수 정도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해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정적분을 위해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계산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듣자. 이 면적, 그러니까 문제가 묻고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계산이 바로 뭐냐? 얘를 표준화라는 이름으로 명심해.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정규분포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정규분포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규분포의 문제 출제 비중이 다른 통계의 다른 단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정말 정규분포만 문제가 나와도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뭐 그렇다고 정규분포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정규분포를 모르고서는 절대 통계 쪽을 잘한다고 볼 수 없어. 하필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고 있는 당분간은 이제 시험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런데 그 내용이 간단한 몇 개의 방법으로 풀리게 된다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이 모양으로만 보면 뭐 함수 왜 이렇게 생겼어? x가 변수인데 그 x 앞에 꾸미고 있는 문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진다는 건지, 그리고 증명도 해주지 않으면서 왜 이 면적의 크기가, 전체 면적의 크기가 1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뭔가 계속 암기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싶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건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실제 확률을 계산하는 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고요. 그것만 알면 웬만한 정규분법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 표준화가 뭐냐? 표준화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로 바꿔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x를 z로 바꿔내는 과정을 말해요. 그리고 그 바꿀 때 사용되는 확률 밀도수가 계속 적어줄게. 이것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긴 함수도 종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종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저기 m을 축으로 하는 종의 모양이 y축을 축으로 하는 종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쟤를 얘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얘를 얘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 부릅니다. 변수 x를 변수 z로 바꿔내는 과정을 표준화라 부르고, 그럼 이 함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잘 봐봐. 여기에 있는 함수가 여기로 바뀐다는 걸 가만히 봤더니 일단 시그마 자리에 1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평균 위치가 0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정규 분포의 표현은 0,1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걸 수학에서는 그냥 정규 분포가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볼까? 이 부분에 x가 어떤 z로 바뀌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금 누구로 바뀌어 있는 상태냐면 시그마 제곱분의 x-m의 제곱이 z의 제곱으로 바뀐 거야. 다시 시그마 제곱분의 x-m의 제곱이 z의 제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x를 z로 바꿔내는 과정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뭔가 전체적인 이유라던가 증명 이런 것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규분포 문제에서의 지정된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저 표준화라는 방법으로 풀게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정말 완벽하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표준화 하나로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거였지 얘들아? 이걸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꿔주면 되느냐? 똑같이 바꿔볼게. 확률 대신 x 대신 누가 들어가? z가 들어가. 그리고 x를 z로 바꿀 때 이 방법을 쓴다고 했으니까 쓴다. 시그마인데 x 마이너스 평균인데 x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잖아.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m부터 시그마인데 베타 마이너스 m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면적이 어떻게 될 거냐? 저기에 있는 면적이 시그마분의 알파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위치가 나올 거야. 시그마분의 베타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위치도 나올 겁니다. 다 숫자로 계산될 거야. 그러면 저기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 있는 부분으로 대체해서 읽어주면 된다는 건데, 역시나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 바로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면적을 읽어낼 수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지난번에 한 장짜리로 나눠줬던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면적을 읽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 다시 한번 설명할게. 표가 어떻게 나있냐면 z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스몰 z가 될 때까지의 면적을 알려준 표가 있어. 0부터 시작해서 스몰 z까지. 이 스몰 z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스몰 z가 이쪽 자리에 0.00부터 시작해서 쭉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 자리에 0.0 요 소수점 안에 두 번째 자리로 적혀있는 숫자가 여기에 하나씩 적혀있어. 그래서 이 소수점 왼쪽의 첫 번째 자리와 오른쪽 첫 번째 자리까지는 왼쪽을 읽어주고 두 번째 자리는 이 가로방에 있는 숫자를 하나 표현을 해서 이쪽으로 얼만큼 내려가야 되고 이쪽으로 얼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적혀있는 숫자를 우리는 면적으로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면적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면적을 나타내는 표를 이용해서 이 넓이를 읽어내고 그 넓이가 곧 이 녀석의 확률이 된다는 식으로 정답을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 당분간 또 안에서 또 한 중간고사 끝난 뒤에 또 꽤나 많은 내용을 잊어버리겠지만 오늘까지 하면서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문제 풀면서 결국 정규분법 문제 풀이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기본 수준까지는 익히고 끝내는 걸로 하는 걸 목표로 하자. 꼭 자, 전부 84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시작해보자. 지난번에 495번 풀었던가? 아니, 498번? 지난번에 498번인가 풀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몇 번 풀었지? 몰라? 그냥 가. 493번부터 시작해볼게. 493번 문제 빨리 한번 보세요. 바로 이어서 선생님이 풀어볼 테니까 493번부터 시작해봐. 명심해. 앞으로 일반 정규분포에서 원하는 확률은 일반 정규분포에서 원하는 모든 확률은 뭘 명심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표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 평균이 누구냐, 표준 편차가 누구냐에 따라 정말 수많은 종모양의 그래프들이 있을 거야. 정규분포도. 그런데 그런 각각의 확률 밀도함수의 면적을 우리는 정말 하나도 구해낼 능력이 없어. 면적을 하나도 구해낼 능력이 없다고. 유일하게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표준 정규분포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면적을 구해놓은 표를 통해서 계산해내는 것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확률을 구해낸다는 것만 기억을 하자고. 자, 세 번 같이 해볼까? 한번 정말이야. 이번 1시간, 2시간 동안 이 어떤 명제 푸는 동안 그 푸는 요령만 잘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 그 방법으로 웬만한 정규분포 문제들이 다 풀려. 정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같대. 갑니다. 하나는 확률 변수 x가 나타내는 정규분포고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하나는
확률 변수 y를 가지고 만들어낸 정규 분포래. 얘도 정규 분포라니까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가 50, 얘는 여기가 40이에요. 이 상태에서 왼쪽 거는 50부터 K까지의 확률, 50부터 K까지의 확률, 요거 말하는 거야. 하나는 24부터 40까지의 확률, 요거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둘이 같다는 거거든. 저 면적이 같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산할 능력이 안 돼요. 면적을 계산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의 정규 분포를 모두 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방법은, 잘 봐, Z로 바꾸는 거야. 바꾸는 방법 잘 보세요. 시그마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 마찬가지 여기도 시그마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읽어주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이 확률과 내가 바꿔서 계산하고 있는 이 확률이 같다는 뜻이라고. 좀 이따가 표준적인 분포 그래프도 그려줄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바꾼다. 표준적인 분포로 Z의 범위로 바꿀 겁니다. 시그마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 부터 시그마분의 어디서? 변수 마이너스 평균까지. 이거랑 이게 같아요. 그럼 지금은 각기 다른 확률 밀도함수의 면적과 면적이 같다고 비교해야 되는 거였지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바꿔준 이거 있지? 이거는 이제 똑같은 함수가 된 거야. 어떤 함수에서 비교해주면 되느냐,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이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먼저 이쪽부터 가보자. 얼마부터 얼마까지 얘들아 저거 계산하면? 얘들아 저기 Z의 범위 얼마부터 얼마까지니? 얼마부터? 계산해봐. 저거 얼마부터야? 아이 정말 진짜 실패 안 가? 0부터 어디까지? 10분의 K-50이라는 지점까지의 면적이 얘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를 찾는 거지만 이게 여기랑 같다고. 또 두 번째,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이 면적이 이 녀석의 확률이 된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잖아. 그런데 여기가 대칭축이거든. 그럼 이 값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 이 값 얼마나 같아야 되는 거지? 2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K는 20에서 50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70이 된다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몇 문제만 더 풀어봐. 몇 문제만 더 집중해서 봐. 푸는 방법이 계속 똑같을 거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풀고 있는 걸 지켜보고, 그 지켜보고 있는 방법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정규 분포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풀이하는 요령만 익혀주면 정규 분포 문제 별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할 때 끄트머리에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 X파 나중에 얘기하자. 아무튼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배우는 내용이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에 풀이 방법이 똑같아요. 다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X 말고 X바라고 불리는 다른 그 문제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풀이 방법은 결국엔 똑같습니다. 결국엔 똑같아.
뭐가 똑같다고? x를 z로 바꾸는 과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필기하시고, 필기 다 끝나신 분들은 496번 시작해보세요. 좀 하자, 어? 실제로 중학생들한테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중학생들도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도 매번 똑같은 풀이를 보고 있는 걸 집중해서 본다면 그 학생들도 풀 수 있을 거야. 어린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못할 리가 없어. 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저렇게 저 문제는 이렇게 막 매번 풀 때마다 다른 방법 적용시키면 어렵겠지만 그런 선생님이 쉽다고 얘기 안 하겠지. 근데 매달 똑같은 풀이를 풀 거라니까. 표준화를 통해서 풀 거야.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면적을 표준 정규 분포로 옮겨서 풀 거라고. 그리고 그 면적도 내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표를 통해서 구할 거라고요. 하나만 기억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표준화를 시킨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그 정도는 외우라고요. x를 어떻게 처리해야 z로 바꾸는지 정도는 외우자고. 시그마분의 표준 편차분의 x 변수 마이너스 m 평균. 자, 한 번 더 볼까? 7번 보세요. 이거 정규분포 어떻게 생긴 거냐? 당연히 확률 변수는 현재 x야. 그리고 이렇게 정규분포 표현을 했다는 건 이걸 구할 때 필요한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종 모양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대칭축의 위치에는 평균이었던 32가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질문이 들어왔어. 확률 좀 구해달래. 28부터 38까지. 이거 4지. 이건 6이니까 조금 더 넓은 위치에 있겠네. 아니 지금 문제가 이것 좀 구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저 면적을 구할 능력이 안 돼. 면적을 구해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건데 저 면적을 구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표준화다. 한 번 더 적을게. 표준화라는 건 변수 x를 z로 바꾸는 과정. x를 z로 바꾸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관계식이 이거예요.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뭐가 뭐로 바뀌느냐? 이렇게 만들어졌던 정규분포가 이제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바뀐다고. 바뀝니다. 확률 밀도함수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함수로 바뀐다고요. 얘처럼 바뀌게 돼. 그리고 그 바꿀 때의 범위도 바뀌어. 범위도 어떻게 바뀌느냐? Z로 바뀐다고 x가. Z로 바꾸는 방법이 이거라고. 가자. 시그마. 요게 시그마야. 요게 m이고 정규분포는 m,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4분의 x 마이너스 평균 x 마이너스 평균 부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까지.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면적이 쟤랑 똑같은 넓이를 가는 면적이 여기서는 어디부터냐?
4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부터 4분의 6, 4분의 6이니까 1.5까지죠? 이거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현성아, 좀만 더 집중하자, 제발. 맞아? 저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저거 면접 못 건드리지. 하지만 정규 분포 표,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준적인 분포표 설명할게. 표준 정규 분포표는 여러분들에게 면적을 구해주는 표야. 근데 그 면적의 시작은 꼭 기억해. 0부터 시작하는 면적. 어디까지? 스몰 z까지의 면적. 0부터 z까지의 면적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볼까? 여기 0부터 시작하는 요 면적 구하는 거 어렵지 않네. 0부터 어디까지 읽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 1번 면적은 z가 0부터 어디까지 면적? 1.5까지 면적. 그럼 여러분들 지금 거기 문제 교재 프린트에 표 있죠? 여기에 1.5가 들어가 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돼. 1.5 얼마나 적혀있니? 0.4332라고 적혀있죠. 여기 면적이 0.4332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두 번째인데 여기는 0부터 오른쪽 면적만 나와있거든. 그런데 칠판 봐. 왼쪽과 오른쪽이 어차피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기 때문에 내가 읽어야 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면적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면적은 0부터 어디까지의 면적과 같을 거다? 여기 면적은 0부터 시작하는 어디까지의 면적과 같은 걸까? 1까지. 그래서 두 번째 면적은 표에 나와 있는 것대로 읽는다면 0부터 1까지로 읽어주면 된다는 거.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는 녀석은 표준 정규분포 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칭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는 면적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읽어주자는 거지. 0부터 1까지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차피 같을 테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 1로 적혀있는 게 0.3413이라고 적혀있는 거지. 최종 정답은 1번과 2번 면적을 더한 게 정답일 테니까 0.7745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크게 해줘. 슬슬슬 푸는 요령 좀 익혀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끄트머리쯤 되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분명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정신 차리고. 자, 필기 하신 다음 필기 끝나신 분들은 500번 문제 한번 이제 직접 해볼까? 500번 문제 시작해보자. 단순하게 머릿속에 정리해놔. 내가 어떤 종 모양에서 특정 구간에서의 면적을 확률을 읽어내야 되는데 문제가 그걸 물어봐서 그 구간에서의 면적을 읽어내야 되는데 면적을 구할 능력이 안 돼.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면적이 나와 있는 그래프로 바꿔서 푼다는 얘기야. 그걸 표준화라 부르는 거고, 그 표준화 시키는 과정에서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z로 바뀌는 거예요. x의 범위를 z의 범위로 바꿔서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물론 z의 범위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면적을 구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z로 바꿨을 때는 면적을 구해놓은 표가 있다.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해서 면적을 읽고 확률을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오늘 수업의 시작과 끝이야.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오늘. 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 자, 칠판 고개 들고 선생님 봐. 지금 문제는 시간을 변수로 한다는 거지. 평균 520분, 표준 편차 30분이래.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대로 생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했겠지. 여기 x 이렇게 해서 여기 520 그런데 490부터 490은 이쯤에 있겠네. 565는 이쯤 있겠네요. 이거 면적이 있는 거야. 면적이 읽으려면 표준적인 분포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리고 이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하는 표준화를 통해서 찾아야 돼. 그리고 그걸 표를 보고 찾아주면 돼. 그 과정 이제 생략합시다. 그냥 바로 표준화 할게. 이거 뭐로 대체해서 읽을 거냐면 계산도 빠르게 해볼까? 시그마 30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490 마이너스 520 30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부터 시그마 30분의 565 빼기 520이니까 45 30분의 45면 1.5가 되는 거지. 이제 저거 읽어주면 돼. x의 범위가 저거인 것처럼 z의 범위는 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면적과 여기서의 면적이 같다는 뜻입니다. 됐어? 그런데 이걸 읽을 때 분명히 이걸 원래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거 하나랑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5까지를 읽어주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표준 정규분포 표는 0부터 시작되는 범위에 대한 면적만 읽어주고 있어. 그 표만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표 보고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이거 표에 절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y축에 대한 대칭관계에 있는 확률일도함수라는 생각을 이용해서 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사실은 0부터 1까지의 면적이랑 같을 거라는 걸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표목을 읽어주면 돼. 0부터 1까지가 0.3413 0부터 1.5까지가 0.4332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정답 똑같이 0.7745가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것도 0.7745가 정답이 되는 거겠네. 자, 필기 부탁한다. 계속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빨리들 필기하시고 503번 시작해보세요.
해봐 빨리. 문자 있지만 표준화 지켜가면서 해봐. 빨리 Z로 바꿔가지고 비교해보세요. 지금 확률을 말하는 구간이 두 개가 있지. 그 두 개의 구간을 X의 범위 말고 Z의 범위로 바꿔보라고. Z로 바꿔놓으면 말했잖아.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N으로 해주면 돼. 시그마분의 표준편차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으로 해주면 돼. 부등호 방향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자, 한 번 더 볼까? 갑니다. 무조건 표준화 시키세요. 자, 이번에도 생략없이 한번 적어볼게. 문자가 많으니까 시그마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 부터 시그마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 변수가 얘고 평균이 얘야. 빼기 x가 작거나 같으면 z도 작거나 같다 해주면 돼. 시그마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 이걸 계산한 게 0.1826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좀만 계산할 수 있는 거 정리해보자. 0부터 시그마분의 10까지의 확률에서 Z가 마이너스 시그마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면, 다시 여기에서 여기의 확률을 빼주면, 맞지? 빼주면 0.1826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대칭관계 잘 봐야겠지? 요거 지금 대칭관계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첫 번째, 0부터 어딘가에 있을 시그마 10분의 10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이면 얘랑 대칭관계니까 한 이쯤에 있겠지? 그럼 이제 면적 표현해볼까? 뭐라는 거야? 여기의 면적에서, 이 면적에서 뺄 거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 여기를 이쪽에서 이쪽을 뺄 거랍니다. 됐어요? 다시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야. 그런데 이제 대칭관계 이용해볼까? 내가 구해야 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랑 같은 거 아닌가 해서.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아? 그럼 봐. 여기에서 쟤를 뺀다는 건 여기에서 얘를 뺀다는 거랑 같아. 맞아요? 맞아? 그럼 내가 여기에 면적을 A라고 할게요. A.
그 여기 있는 면적 뭐게? 여기 면적은 뭘까 얘들아? 여기 절반의 면적 얼마 나와야 되지? 전체 면적 얼마라고 그랬지? 확률 밀도함수니까 1. 그러면 여기 절반의 면적은 얼마 나와야 돼? 0.5. 그럼 0.5에서 A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기니까 여기 뭐 나와야 되는 거야? 0.5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A라고 하는 면적에서 0.5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면적을 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0.1826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고. 따라서 계산하면 2A는 요거 마이너스 0.5 넘겨주면 0.6826이 될 거고,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되느냐? 0.341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맞습니까? 여기 면적이 0.3413이 돼야 된다고. 여기 면적이 0.3413이 돼야 된다는데 문제 봐봐. 면적이 0.3413이 되려면 0부터 어디까지 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0부터 어디까지 면적이? 1까지의 면적이 0.3413이라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야 저기 A에 해당하는 면적이 0.3413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시그마는 10을 정답으로 한다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조금 어려웠나? 자, 이것도 필기 부탁하자. 필기 하십시오. 빨리 필기하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쉴까? 그 한 문제는 507번으로 할 생각이에요. 필기 다 하신 분들 빨리 507번 문제라도 빨리 읽어보세요. 다들 문제 읽고 있니? 상대적인 기록을 말하는 거야. 상대적인 기록이 제일 낮은 거. 제일 낮은 거. 그냥 눈으로만 보자면 태환이가 제일 적게 한 게 3분기네. 3분기에 70개밖에 못했으니까 윗몸일으키기를. 그럼 제일 못한 게 3분기라고 말하기에는 좀 느낌이 쎄한 게 3분기는 전체적으로 평균이 62 정도밖에 안 돼. 태환이만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내신 다 그렇잖아. 상대평가 아닙니까? 어려운 시험에서는 5시험을 받아도 2, 3등급이 나오는 거고, 엄청나게 쉬운 시험은 100점을 맞아도 2등급 나오는 거고, 그렇게 상대적인 기준, 그 기준을 통일시켜라. 어떻게 통일시켜라? 표준 정규분포로 통일시켜라. 모든 각각 제각각 놀고 있는 정규분포를 똑같은 조건의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그 나와 있는 수치가 정확하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겠죠. 단순히 분기별로 태환이가 윗몸일으키기를 한 횟수만으로는 언제 잘했다 언제 못했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 분기를. 이때 각 분기별로 태연이가 한 횟수는 80, 72, 70, 75야. 80, 72, 70, 75. 아까도 말했지만 횟수별로는 얘가 제일 못한 것 같아. 얘가 제일 잘한 것 같거든. 근데 얘만 잘한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아요. 다른 친구들도 더 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입장에서 태환이가 못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선생님 이해돼? 그걸 이렇게 제각각 놀고 있는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야. 여기도 이걸로 바꿔서 한번 찍어보자는 거지. 누가 제일 오른쪽에 와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여기 봐.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잘하는 거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못하는 거고, 그런 의미겠죠? 갑시다. 이거 Z로 바꾼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니까 10 맞죠? 80 마이너스 70이니까 Z는 1이겠지. 좀 더 빠르게 암산해보자. 시그마 8분의 72 빼기 60이니까 8분의 12. 8분의 10이면 1.5가 되는 거겠죠. 세 번째, Z는 4분의 70 마이너스 60이니까 70 마이너스 60이면 4분의 8. 2가 되는 거겠지. 마지막 네 번째, Z는 12분의 이거 얼마야? 75 빼기 66이 얼마지? 9인가? 9. 12분의 9니까 4분의 3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번호 매겨볼까? 제일 못한 게 누군지 알아? 제일 못한 게 똑같은 기준에서 0.75밖에 안 되네. 4분기 때 제일 못한 거. 그 다음 제일 잘한 게 얘는 1, 얘는 1점. 제일 잘한 게 진짜 보니까 놀랍게도 여기였던 거지. 3분기 때 했던 2의 위치.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윗몸일기를 한 횟수만 따지면 제일 못했어. 제일 못했는데 평균에 비해 엄청나게 잘했다는 얘기인 거야. C의 횟수만 따지면 1분기가 제일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확인을 해본 결과 분기별 이태원이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분기는 얘가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거지. 이런 거죠. 어떤 시험에서 전체 평균이 50점밖에 안 되는 시험에서 내가 80점을 받는 거. 이런 건 이런 거지. 내가 시험을 90점 이상을 받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너무 잘 봐서 평균까지 높았던 상황. 막상 등급으로 확인해보니까 이때의 시험의 등급이 저기 있던 시험의 등급보다 높게 나오고 그런 걸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의 내 성적을 비교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고, 제일 잘한 건 3분기, 제일 못한 건 4분기였다는 얘기인 거지. 찾는 게 제일 못한 걸 찾는 거였지. 그래서 정답은 4분기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조금만 더 하고 끝낼 테니까 풀이 방법은 정말이야. 계속 똑같아. 표준화 통해서 문제 풀 거고, 그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정규분포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의 수업만으로도 웬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갈 수가 있어.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좀만 더 하는 문제들도 잘 보면서 풀어보자고.
저 혼자 가야 되겠네. 네? 혼자 가야 되겠어. 자, 그 다음 511번. 문제는 꽤나 길지만 분명히 풀이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문제 천천히 읽고 그 다음 해결하기 위한 풀이 과정 진행해 보세요. 이제 금방 이해되네. 측정이지, 측정. 변수, 확률 변수 x는 측정의 무게가 변수야. 그리고 그런 측정이 생산됐을 때 보통 측정의 무게는 60kg 정도가 나온답니다. 평균적으로. 표준 편차는 3kg, 3kg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kg 정도를 말하는 거지. 오차를 말한다고 보면 돼. 그런데 분량의 기준이 있대. 55.5kg 이하이거나 66kg을 넘어가면 불량품으로 판정을 할 거라네. 그렇게 생산된 제품 300개가 있는데 300개 중에 보통 분량은 몇 개 정도 되겠느냐. 그러려면 분량이 나올 확률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분량이 나올 확률만 찾으면 거기다가 300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 거고,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설명 같이 가볼까? 평균 60kg, 표준 편차 3을 따라가는 정규 분포네. 이 책장의 무게도. 그런데 분량이 될 확률, 분량 확률이 누구냐? 확률 변수 x가 무게가 55.5 이하이거나 아니면 무게가 66kg 이상이면 분량이 된대. 이게 분량의 확률이겠죠. 처음 면적만 읽으면 돼. 그런데 면적을 읽을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표준화밖에 없어. 간다. P Z는 똑같이 이하로 가면 돼. 식 적을까? 시그마분의 3분의 변수 55.5 마이너스 평균 60 더하기 x가 아니지, 미안. z는 이상이다. 누구?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66 마이너스 60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해보자. 3분의 마이너스 4.5, 3분의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1.5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6이니까 2 이상을 말하는 거였겠지. 그래, 그래볼까? 지금 표준화 시켰어. 우리 이제 여기에 있는 일반 정규 분포가 아니라 표준화를 시킨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분량이냐?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쪽. 여기. 그리고 어디가 분량이냐? 2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가 분량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리 좋잖아. 응용해봐. 다시. 분명히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는 분명히 말했어. 0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면적만 알려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에는 이런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대신 우리가 알고 있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 방금 한번 아까 풀면서 알고 있잖아. 여기의 면적이 0.5라는 거. 여기의 면적도 0.5라는 거. 그래서 나 이거부터 계산할게. 요거 1번 계산해 볼게요. 1번. 1번 계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
0.5에서 요거 칠판 보고 있지? 여기 빼면 돼. 근데 여기가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0부터 1.5까지의 면적이랑 같을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0.5에서 z의 범위가 0부터 1.5까지인 걸 빼주면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야. 여기 2번이라고 할게. 2번도 마찬가지 0.5에서 여기 빼면 되는 거지. 이건 그냥 빼면 되겠네. 어차피 표에 나와 있을 테니까 0부터 2까지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계산 실수한 좀 잘 봐봐. 0부터 1.5까지가 0.43이래. 그럼 0.5에서 0.43 뺄 거니까 0.07. 0.5에서 0부터 2까지가 0.48이 돼. 그럼 0.48 뺄 거 0.02. 그래서 0.09. 뭐가 불량일 확률이 100분의 9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100분의 9. 100개 중에 9개. 100개 중에 9개가 불량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몇 개를 생산했다고 그러냐면 300개를 생산했대. 그럼 100개 중에 9개니까 300개 생산했으면 예상되는 불량품의 개수는 꼭 그럴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숫자가 불량품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불량률이라면 300개 중에 27개 정도는 불량이 나오겠다. 불량의 확률이 9%라는 얘기니까 100분의 9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필기 부탁합니다. 뭔가 계산이 계속 비슷비슷하다는 거 느껴주길 바래. 제발. 필기 다 하신 분들은 515번 시작해보세요. OX 5번도 문제 좀 이해해봐. 400명의 남학생들의 평균이 170cm의 키가 표준 편차는 9cm고 이 와중에 키 큰 순서대로 30번째인 학생 400명 중에 30번째인 학생이 되려면 이 자료대로라면 30번째 되는 학생의 키는 얼마가 돼야 되겠니? 이렇게 신기하지? 계산이 된다니까? 정규분포를 통해서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얼추 그 정도 위치에 30번 정도 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키 큰 순서대로. 방법은 분명히 똑같을 거예요. 좀 이따가 풀다 보면 알겠지만 점수로 시험으로 따지면 400명 중에 30등 안에 든다는 얘기지. 30등 안에. 자, 해볼게. 515번.
정규 분포 따라갈 때 평균 키는 170cm고 표준 편차는 9cm랍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계속 선생님만 표현하니까 또 막상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하러 갈 때 못하는 거 아니지? 정규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은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400명 중 30번째 400명 중 30번째라는 걸 확률로 계산해볼까? 확률 400분의 30이 되는 거지. 400명 중에 3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계산해보니까 확률이 얼마냐? 40분의 3. 약분이 안 되네. 40분의 3. 40을 100으로 만들려면 2.25. 1000분의 75. 1000분의 75 되는 거. 선생님 계속 믿어줘. 아, 그럼 확률은 0.075가 된다는 얘기네. 이 0.075는 키 큰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험으로 따지면 시험을 잘 본 순서대로니까 상위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뭐 내신 하도 계산한 거 알고 있잖아. 그냥 4%가 아니잖아. 상위 4%잖아. 잘 본 순서대로 4%, 1등급, 그 다음 11%, 2등급, 상위,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확률인 거죠. 그럼 갑시다. 이 문제가 결국 원하는 건 뭐냐? 도대체 그 학생의 키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 돼야, 몇 센티미터, 평균은 170인 거 알겠는데 어쨌든 170보다는 커야겠지? 그 키가 얼마 이상이 돼야 상위 7.5%, 이거 7.5% 맞죠? 확률로 따지면 0.075 0.075가 나오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그래도 색다른 문제니까 생략 없이 한번 해볼게. 현재 의미는 이거지.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거야, 얘들아.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함수 종모형, 평균은 170. 내가 찾는 위치가 k. 그 이상에 있어야 되는 면적이 0.075가 되게 찾아주고 싶은 거야. 얘가 마지막 30번째 있는 학생이 되겠지. 여기에 있는 애들은 뭐 29번째, 28번째, 27번째에서 제일 키 큰 애도 나올 거고, 어쨌든 30번째 있는 학생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75가 된다는 얘기니까 400명 중에 3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400명 중에 30등 안이라는 건 확률로 따졌을 때 상위 기준, 제일 잘 본 애들 기준, 키가 큰 애들 기준으로 0.075, 확률로 따지면 7.5%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저걸 계산할 방법이 딱 하나야. 표준화예요. 표준화. 표준화 간다. Z가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이게 0.075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왜? 표가 있거든. 쟤는 아무것도 없어도 못하지만 이건 표가 있거든요. 자, 그럼 바꾼 것도 그려줄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이때 똑같은 방법으로 두고 9분의 K-170 9분의 K-170 이상의 면적이 0.07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표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면적을 알려주는 표현은 없다. 어디를 알려주느냐? 여기를 알려준다. 그럼 여기가 0.075고 여기 반쪽짜리 면적이 얼마니까? 반쪽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되니까? 0.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0. 얼마? 0. 두 개 더해서 0.5가 되는 거니까 0.4 2
2, 5가 돼야 되겠지. 이거 이제 나와 있을 거야. 0.425 빨리 읽어봐. 515번 문제 0.425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대? 1.44까지. 여기가 1.44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여기가. 그래야 오른쪽 부분이 0.07호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0.07호가 어떤 의미였어? 400명 중에 30등 안에 드는 확률이었어. 맞습니까? 따라서 K는 94, 36, 94, 36, 91, 93, 12.96, 12.96, 12.96 마이너스 170 넘기면 170 더하기 12.96 그래서 182.96cm 정도 돼야 평균이 170 정도 되는 학생들 400명 중에 키가 182.96cm 정도 돼야 30등 안에 든다. 그 30등 안에 든다는 건 제가 바로 30번째 키가 될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부탁할게. 계속 비슷하다는 걸 좀 느끼시라. 다른 건 다 비슷했던 건데 이것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특정 학생의 키, 특정 변수의 값을 찾는 문제를 지금 처음 풀었지?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지읍시다. 필기들 하시고 그 바로 위에 있는 514번 한번 해보도록 해. 514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자. 정말 하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 종 모양의 확률별도 함수에서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면적을 읽는 방법 딱 하나. 표준화시켜서 x를 z로 바꿔라. x를 z로 바꾸는 방법은 관계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관계식은 시그마분의 x-m을 z로 해주면 된다. 그치? 그렇게 바꿔서 마지막에 표를 이용해서 풀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면적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특히 그런 확률을 이용해서 특정 변수의 값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게 지금 풀고 있는 그리고 좀 이따 풀게 될 514번 문제 유형인 거죠. 그럼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는 이런 장황한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자. 문장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끝내면 되고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정규분포에 사용되어야 되는 숫자, 문자 이런 것들만 뽑아다가 계산을 표준화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몇 명 뽑아야 된다는 얘기지? 몇 명? 몇 명 뽑아야 돼? 5명 아닌데? 문제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오디션이 뭐 1차, 2차, 3차 있나 보지. 지금 원하는 건 1차 합격자야. 1차 합격자. 1차 합격자는 그 필요한 인원의 4배수만큼을 뽑는데 몇 명 뽑는다는 얘기야? 20명 뽑는다는 얘기죠. 몇 명 중에? 1000명 중에 20명 뽑아. 그리고 그 20명 가지고서 뭐 2차, 3차를 보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5명을 추려내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1차까지만이야. 1000명 중에 20명 뽑는 거예요. 이것도 상위 기준이야. 잘하는 애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1차 합격 확률은 1000분의 20이 되는 거고 100분의 2가 되는 거라 100분의 2니까 0.02 퍼센테이지로 말하자면 2%가 되는 거죠. 2% 정도만 얘가 붙는 거야. 그런데 그 2%도 다 붙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떨어져서 5명만 남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 그럼 정리하자. 도대체 그 일단 20명 안에 들려면 1000명 중에 20등 안에 들면 그러니까 0.02 상위 0.02 상위 2% 안에 들려면 그 학생의 오디션 점수는 몇 점 이상이 돼야 되느냐, 몇 점 이상이 돼야 2% 안에 들어가느냐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표준화 간다. 시그마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 평균 71점 맞지? 이게 0.02가 돼. 자, 마지막 표준적인 분포를 할 때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로 마무리 지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2%니까 점수가 이쪽 아니겠어? 이쪽 아니겠지? 이거 음수 아니겠지? 잘 보는 애들만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아무래도 이 위치에 있지 않을까? 10분의 K-71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의 면적이 0.02가 되면 돼. 다시 말하면 여기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0.48이 돼야 되고 이 면적을 나타내주는 표가 있다는 뜻이야. 항상 표는 0부터 시작하는 표만 나와 있다. 그럼 0.48 되는 게 어디까지 돼? 여기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위치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K는 넘기면 20, 71까지 넘기면 91. 그래서 평균이 오디션 점수의 평균이 71점 정도의 이 오디션에서 91점 정도를 받아야 그나마 2% 안에 들어가게 되고 1차 합격이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자, 되도록 특히 우리 노노버 친구들은 중국어서 끝나더라도 지금 했던 내용에 대한 기억 최대한 많이 갖고 있길 바래요. 당분간 여기에 대한 내용은 멈추고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 볼 때까지는 투투 수업으로 개최하자. 수고들 했어. 엄청 춥네. 들어가. 내일 시간 잘 지켜라. 내일 몇 시라고 그랬어? 네? 일단 다른 친구들은 6시. 그다음 원동이하고 현성이만 끝나자마자 바로. 자, 숙제는 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저희 4시. 4시. 아니에요. 6시 아니야? 내가 몇 시라고 그랬지? 4시라고 그랬나? 잠깐만. 몇 시라고 했어, 내가? 저희 4시라고 4시. 4시. 맞아. 문자로 다시 남겨줄게. 4시.